돈 주고 공포 영화 왜 보냐고? 좀비, 오컬트, 문화센터. 문화센터. 공포 영화 돈 주고 왜 보냐고? 개쩌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 또 여름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좀비, 오컬트 많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공포 영화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쵸?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공포 영화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 공포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 듣동라의 추천작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포 영화 무시하는 분들 계신데요. 공포 영화야말로 아이디어의 천국입니다. 조금이라도 클리셰를 들켜버리면 재미가 확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게 이렇게 깜짝 놀래켜야 된단 말이에요. 클리셰가 없는 작품일수록 공포 영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 이제 김효은 문화센터장으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포 영화는 시대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다. 맞아요.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는 게 맞아. 무엇인가를 뭔가. 알고 싶으면 공포 영화를 보면 딱 나와요. 그 트렌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있었죠? 예를 들어서 98년에 영화됐던 여고괴담 같은 작품 기억나세요? 90년대 당시는 그러니까 수능이 시작됐던 세대이고 학업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도로 그 전반에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공포들이 이 여고괴담 안에 잘 녹아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 도어락이나 숨바꼭질 같은 영화를 보면, 특히 2013년에 나온 숨바꼭질도 치솟는 집값과 현대인의 공포를 그런 걸 그 영화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이 공포 영화에 아주 트렌드로 잘 보여진다.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많은 전염병들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뭐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좀 종말론적인 분위기 같은 게 이 좀비물에는 너무나 잘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좀비물이 다시 부흥하고 화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생활하면서 뭐 불안이나 이런 걸 느꼈을 때 마음속에 잔여 긴장이라는 게 쌓이는데, 이 잔여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공포감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포 영화를 통해서 해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포 영화를 보면 우리 신체적으로도 막 단순 심리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즉 공포 영화는 시원함과 속 시원함까지 함께 주는 셈이죠. 세상에 오컬트 매니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를 오컬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컬트 무비라고 한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영화가 되겠죠? 오컬트 무비에서는 주로 그러면 어떤 걸 다루느냐? 서양으로 따지면 악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혼, 귀신? 제가 오컬트 무비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무서워서예요. 너무 싫어. 공포 영화 무서워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포 영화도 무서워서 보긴 봐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면 안 되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오줌 지린다고. 밤에 꿈에 나오고 심리적 타격이 너무 크고 정신적으로 아파.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안전바가 되게 튼튼한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랄까? 그 아드레날린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또 오컬트 무비의 되게 매력이 뭐냐면은 되게 현실적인 장소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같은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일어날 법한 일이긴 한데 근데 뭔가 또 그런 약간의 그 기괴한 판타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뻥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말도 이런 뭐 아니. 오컬트 전국에 여기 전 세계 오컬트 그게 아니에요. 매니아님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오컬트는 또 나라마다 그 다른 그 문화를 보는 또 재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오컬트 영화의 주요 배경은 대주택인 경우가 많아요. 지하실 아니면 다락방이 등장하고 둘 중 어느 한 곳에서 꼭 귀신 나타난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4인 가족이면 적당한 집에 살아야지. 아니, 왜 이렇게 큰 집에 살아? 무섭게.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네. 한국 오컬트 무비를 보면 주요 배경이 학교, 아까 여고괴담 얘기했죠? 학교, 뭐 군대, 아니면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집단 시설에 있는 거. 그리고 굿 엑소시즘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여기서 뭔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그 오컬트 무비의 그 정수를 만나는 그런 매력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컬트 무비의 시작이 어딘가. 언제 엑소시스트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1968년에 네. 악마의 씨라는 영화가 오컬트 무비의 거의 첫 시작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참 도피 중인 감독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만든 영화가 네. 오컬트 무비의 첫 무비인데요. 이게 이제 원제가 로즈마리의 아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아이가 악마의 씨였던 거지.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서양 오컬트 무비의 전성기는 70년대였어요. 엑소시스트, 오멘, 네. 그리고 유럽에는 서스페리아. 아,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오멘의 그 데미안의 그 미소. 진짜 이때 오컬트는 진짜 정수, 오컬트의 정수가 바로 70년대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장르가 있어요.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가 있어요.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파라노멀 액티비티 시리즈 그리고 블레어 위치. 저는 블레어 위치 처음 보고 저는 페이크 다큐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지금 욕한 거야 지금? 약간 이런 얘기하면 좀 흥분돼. 나 펑펑 얘기하면 네. 업되거든. 최근에 곤지암 있었잖아요. 곤지암 영화랑 되게 유사한 그 서양의 또 영화가 있어요. 그레이브 인카운터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오컬트 장르에도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마블 DC만 있냐? 아니 오컬트도 있어. 바로 컨저링 유니버스예요. 제임스 완 감독의 컨저링 유니버스. 그거 좀 한물 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컨저링, 너 반말했네. 또 컨저링, 그리고 애나벨 시리즈, 그리고 더넌까지 이르는 이 넓은 유니버스. 한번 빠져보시면 너무 좋아요. 워렌 부부의 그런 사건 파일을 컨저링이 쫓는다면 이 워렌 부부 집 한켠에 되게 미스테리한 물건들이 가득한 그런 방이 있는데 거기에 악령 들린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이 바로 애나벨인데 이 애나벨이 어떻게 탄생했나? 애나벨에도 사연이 다 있거든요. 이게 애나벨 시리즈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컨저링에서 등장하는 주요 악령 중에 발락이 있어요. 이 발락의 기원을 다룬 작품이 또 더 넌입니다. 네. 이렇게 컨저링 유니버스가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은 이 컨저링 유니버스의 모든 영화가 약간 추천할 만한 영화는 솔직히 아니긴 해요. 이 오컬트의 유니버스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오컬트 팬들한테는 엄청난 소중한 공간이다, 이 유니버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곧 컨저링 3가 개봉한다고 해서 그리고 요즘 제일 주목받는 감독이 있어요. 바로 아리 에스터 감독. 제가 최근에 정말 제일 재밌게 본 정말 이건 진짜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본 오컬트 무비가 진짜 유전이었거든요. 저도 인정. 유전은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완전. 네. 저는 만약에 오컬트 무비나 한 번도 안 봤다 하나만 추천해줘 라고 하면 무조건 유전 보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린다. 주인공 애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애니의 가족한테 벌어지는 좀 무시무시한 일화를 담은 영화인데 기괴하면서도 그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 분위기를 아리 에스터 감독이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미드소마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런 밝은 분위기에서의 또 공포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정말 탁월한 게 아리 에스터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 에스터 감독은 실제로 한국 영화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드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네네네. 그 작품에서 되게 많이 뭐 영향을 받았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이 서양의 오컬트 장르를 이제 좀 영향을 받은 작품은 1975년도에 너 또한 별이 되어? 라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귀신 영화의 최고 전성기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가 부흥기를 맞았던 시점이 딱 그 시점인데 이제 전후로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탄생하기도 하고 뭔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그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포 영화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가위라든가 폰.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 역대 흥행 1위가 장화홍련이래요. 장화홍련. 근데 장화홍련이 아직도 1위라는 거는 그때가 정말 그 공포 맞아요. 영화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2000년대 중반쯤으로 넘어가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단. 기단. 네. 화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슬퍼요. 알 포인트도 굉장히 그 폐쇄된 공간에서 알 수 없는 뭐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그런 공포를 되게 잘 드러낸 영화였던 것 같고요. 맞아, 이때 약간 일본 공포 영화가 또 유행하기도 했어요. 착시나리 그치, 주온 그치. 이런 주온, 것도. 링 아시죠? 맞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바로 이불 속이잖아요? 근데 이불 속에서 이불 속에서 애가 나와, 귀신이.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 싫어했어, 내가. 어떻게 이불 속을 침범할 수 있지? 그런데 2000년대 이제 후반 정도 들어서 공포 영화가 계속 흥행에 계속 실패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 좀 참신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오컬트 무비라고 할 만한 게 뭐 최근에 뭐 곡성이 있었지만 장재현 감독이 거의 유일하게 이 오컬트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죠. 검은 사제들 그리고 사바하. 저는 사실 사바하를 보고 온 날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밤에 이제 사바하를 보고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컬트 마니아로서 장재현 감독은 진짜 좋아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한국 영화 너무 감사한 거지. 약간 장재현 오컬트 감독님 팬으로서. 연락 주세요. 근데
이 오컬트 장르는 특히 한국에서는 약간 도시괴담하고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괴담의 유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오컬트 무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괴담에도 흐름이 있어요. 정말 옛날에는 전형적인 그 원혼을 가진 여성 괴담이 많았다면은 근대화 시기와 독재 정권 시기를 지나면서 뭔가 괴담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학교, 군대. 이때 등장한 괴담이 뭐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뒤에서 밀었다. 아, 전교 3등 하고 싶다. 90년대 들어서서 그런 유괴 사건이라든지 뭐 인신매매 맞아. 관련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빨간 마스크 아시잖아요. 이 빨간 말모, 마스크 말모. 이게 사실 일본에서 먼저 퍼진 괴담이긴 한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약간 그런 유괴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본격적으로 이 괴담이 귀신에서 사람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유영철 사건이라든지 연쇄살인범들.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공포가 귀신에서 사람으로 넘어가게 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뭐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뉴스를 봐도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맞아. 이제 귀신이 아닌 거야. 컬트 영화가 뭔가 대중적이지 않은 이유도 약간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컬트 영화가 그렇게 대중적인 적은 없긴 해, 사실은. 그렇지만 오컬트는 저는 클래식이라고 생각해요. 공포 영화의 클래식이다. 클라스는 영원할 것이다. 왜냐면은 오컬트는 정말 하나의 장르물로서 정말 아직도 수많은 매니아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저는 진짜 등골이 서늘하고 나를 정말 오싹하게 만들 유일한 공포 영화의 장르는 오컬트라고 생각해요. 진짜 공포의 정수. 사실 지금 대세는 좀비 아니겠습니까? 좀비, 사전, 킹데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 불안감을 이 워킹데드에 많이 담아냈다. 그 실직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 다닌다라는 이제 은유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헤이 좀비. 왜 이렇게 우리는 화나 있는 걸까? 날 수밖에 없어. 좀 볼만한 것들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